네. 자, 9번. 아까, 어디 갔어? 뒤로 가나. 9번 아까 틀린 거. 2번.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하고 나왔는데, 자, 축척 병의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때, 우리는, 그, 시다발이 멱살 잡고 이의 신청하죠. 그러면 그 시다발이가 결정합니까? 대감이 결정합니까? 대감은 누구예요? 축척변경위원회죠.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고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에 해설을 지방지적위원회 그대로 달아놨는데 축척변경위원회로 해설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죠? 아유, 그거 못 봤네. 그죠? 자, 넘어가고 11번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절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1번. 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조금 생각보다는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토지 이동 신청자가 누구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신청 원칙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제3자. 이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위 신청이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이 있습니다. 자, 대위 신청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할 때 제3자 신청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 채권자 대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법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는 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채무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채무자도 할 수 있어요. 채무자도 할 수 있고 채권자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게 대위란 말이야.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도 못합니다. 소유자도 못하고 제3자인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3자 신청의 예외 중에서도 보다 특별한 예외, 특례다, 특례. 그래서 요것이 좀 자주 나오고, 대위 신청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동안 나온 거 분석해 보면 17년에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시험 치는 동안 딱 2분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2분밖에.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 대위 신청하면 앞으로 장관도 공채로 뽑자. 장관 공채. 기억나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 장관 공채. 장관 공채 하고 나옵니다. 공채 장관. 자, 공공사업 시행자, 채권자 대위. 그 다음에 장은 국가기관의 장,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 관은 관리인인데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인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관리인은 관리소장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까지 안 나오지만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의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소장은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말하자면 시다발이가 관리소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권력은 누가 지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고 있는 거야. 관리소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업무상 수행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택관리사 자격 가서 조금 했었어요. 관리소장을. 젊을 때 했는데, 어쨌든 소장이니까 관리소의 대장이잖아. 그 젊은 놈이 그거 하는 게 하지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죠? 어떤 아파트 외벽에 새로 칠하는 거, 칠까지만 싹 해주고, 와가지고 업체들이 또 이제 뒤에서 또 좀 소장님 좀 잘해달라고 밥 먹이면서 또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봉투 안 받고 이 봉투 든 돈, 그 돈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예전에 차선 끈 게 희미하니까 도색이나 새로 해줄 수 있냐? 해드릴게요. 도색 새로 딱 해주고. 그걸 또 가서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 또 얘기했는가 봐. 그만두고 나올 때 회장이 와가지고 양 소장 해주고 가라고. 돈 올려줄 테니까 뭐가 불만이냐. 난리 났어요. 그죠? 우리가 조그만 돈에 뭐 하지 않아. 큰 돈이면 좀 눈이 돌아가는데. 됐어요. 안 받았어. 무슨 소리야. 지금 작은 돈이야. 그죠? 자, 해서 요렇게 돌아갑니다. 자, 해서 중요한 것이 자주 나오는 게 뭐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해서는 제법 자주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 외에도 각종의 큰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대충 찾아도 한 30개 나온다 했습니다. 다 못 외운다. 그냥 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이동 신청이야. 토지 표시가 요렇다 저렇다 바꿔주세요 신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죠. 이 큰 사업이 착수 시작됐다 신고하고 변경됐다 신고하고 완료됐다 신고를 해야 돼. 사업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가 있습니다. 변경 완료 신고, 뭐 사실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신고 신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고 신청 모두 누가 하는 거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다.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다? 소관청에 해야 되는 거다. 소관청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둘 다 소관청에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는 그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그리고 이 신고는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번에 나오네. 이 사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소관청에 사업 시행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원래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IMF 국제통화기금 사태, 그 다음에 국제금융위기 왔을 때 이 건설회사들이 수없이 도산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 그래서 돈을 먼저 받고 아파트는 뒤에 주기로 돼 있는데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이 사업 시행자, 이 사람이 토지 이동 신청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리한다. 지금 국가가 주는 공짜밥 먹으러 들어가 있다. 국가가 주는 공짜밥 먹으러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방도 공짜, 밥도 공짜잖아. 그죠?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 이동 신청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누가 피해 보냐면 돈을 먼저 냈던 입주 예정자들만 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원래 사업 시행자만 가능했지만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 파산하고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을 특례로 잡아놓은 겁니다.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자, 누가 할 수 있느냐? 주택 시공 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 두 사람이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죠? 원래 사업 시행자만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안 해요. 소유자는 아예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청 대상 지역이자 환지 수반 나오면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 없고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환지 수반 나오면 무슨 신고? 완료 신고. 요거 나와야 된다. 환지 수반 나오면 완료 신고 나와야 된다. 환지 수반 나오면 완료 신고 나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저 등기법 가면 재결 시료 나오면 공동 신청. 지분 포기 나와도 공동 신청. 유증 나와도 공동 신청. 맞죠? 바로 또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소재불명 나오면 무슨 판결? 재권 판결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저 단어 나와야 된다. 찾아봐라. 안 나오면 틀렸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들. 똑같아요. 환지 수반 나오면 완료 신고 나오면 된다. 완료 신고. 그럼 돼요. 그 다음 5번.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 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자, 이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아예 토지 이동 신청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신청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12번 갑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의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직권정정 사유가 9가지가 나옵니다. 이 9가지는 보면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을 소관청이 잘못한 것을 소관청이 고쳐라. 그게 직권정정이라고 그랬죠? 왜 소유자 신청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놨냐? 누구의 실수였기 때문에? 소관청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죠? 네가 잘못한 건 네가 고쳐.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 돼.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였어요. 좋은 말로 책임지는 행정. 그죠? 직설적으로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는 거야. 그게 직권정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소관청에 잘못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9가지 직권정정 사유 보면 대부분 잘못 정리됐다, 뭐 잘못 적었다, 뭐 잘못 입력했다 이리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서류와 다르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정리라고 하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류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서류 2개를 여태까지 서류 이름만 다른 서류로 바꿔서 냈다. 그래서 서류 이름 외우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다르게 정리라는 게 2번 나옵니다. 다르게 정리, 다르게 정리. 이 다르게 정리 나왔을 때 앞에는 측정, 측량 성과, 그 다음에 정리결의서 나와야 되죠? 자,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또는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측량 성과. 이래 나와야지 뭐 청산금 조서 이렇게 다른 서류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그리고 우리 신청 정정은 뭐든지 신청 정정 가능한데 직권 정정은 법이 정하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2가지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토지에 면적 정감이 있는 정정은 신청으로만 정정할 수 있고 직권 정정 안 되죠. 자, 토지에 면적 정감이 있을 때는 이때는 신청으로만 정정이 되고 직권으로는 정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기는? 면적의 정감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소유자의 돈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소유자의 재산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면 소유자 가만히 있다 신나들고 쫓아온다. 신나들고 쫓아올 거잖아, 그죠? 신나는 뭔지 알죠? 신나들고 쫓아온다고, 그죠? 그래서 면적의 정감은 없을 때만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에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위치가 잘못돼. 경계 위치선, 경계선은 지가 껐지 내가 건 게 아니잖아. 잘못 끄면 지가 고쳐야 되지만 면적의 정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직권 정정 돼요, 안 돼? 안 돼, 그죠? 면적의 정감은 없이 이리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지적공고 작성, 제작성. 내가 작성해요, 지가 작성해요? 지가 작성하지. 그러니까 잘못 정리되면 지가 고쳐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자,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을 때 해가지고 뭔가 잘못됐는데 이때도 누구의 착오로? 누구의 차로? 소관청의 착오로.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이 해당되고 소유자 신청 착오로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소관청의 잘못이다, 소유자의 잘못이다. 소유자의 잘못이니까 이건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죠.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니은, 리얼, 미음. 그죠? 니은, 리얼, 미음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애인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아는데 이게 좀 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합필을 하려고 그래요. 또는 토지를 분필, 쪼개려고 합니다. 자, 합필하거나 분필하는 것은 권리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고 토지 표시만 변화가 생겨요. 자, 토지를 합병하면 여러 개가 합쳐졌죠. 면적이 커집니다. 맞죠? 옛날에는 한 개씩 한 개씩 잘려 있던 게 큰 한 개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달라져. 그 다음에 지번도 그 중에 가장 선순위 지번 하나만 쓰죠. 그럼 지번이 달라지고 면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지목은 옛날부터 똑같고 소유자도 같아야만 합병할 수 있죠. 맞죠? 그 2개를 합병합니다. 여기 왼쪽에만 전세권이 있었어요. 합병하고 나도 왼쪽에만 전세권이 존재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처음부터 같았고 전세권도 처음부터 있던 그 자리만 계속 존재해. 그럼 토지를 합병해도 권리관계의 변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표시의 변함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는 선 등록 후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 토지를 합필할 때는 합필 등기부터 해야 된다, 합필 등록부터 해야 된다. 합필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야. 왜?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선 등록. 그래서 합필 등기 신청하기 전에 이미 합필 등록이 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오는 거야. 이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합필 등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합필 등기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등기관이 보니까 한쪽에 전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있었어.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각하를 해버린 거야. 근데 각하를 해놓고 나서 등기관은 가만히 있자. 이 등기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합필 등록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합필 안 되는 건데 이 등록시켜줬네. 그럼 내가 통지해줘야지.
등기관인 나는 합필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라는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듯한 통지인데 속에 숨은 뜻은 이거 합필시켜주면 안 돼, 이 등신아. 그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내가 안 되는 걸 해줬구나. 그러면 이전으로 고쳐줘야지. 하필전으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소유자는 고쳐달라고 신청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신청 없이 알아서 이게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로 들어갔단 말이죠. 됐습니다. 이제 말로 해도 이해하는 거 보면, 그죠? 실력이 좀 늘었다는 얘기, 그죠? 옛날엔 그림 그려가면서 했거든. 됐어요. 자, 13번. 여러분 모르게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스스로는 잘 모르죠.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 그죠? 특히 저당권 있으면 합병 안 된다. 전세권 있으면 합병된다. 이런 얘기하면 처음에 3, 4월 달만 해도 멍하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듣잖아. 그죠? 여러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늘은 거예요.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지적청량. 자, 지적청량은 토지 표시 중 세 가지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다. 그러면 기억, 축척 변경할 때 당연히 축척이 바뀌면 새로 청량해 줘야 되겠죠? 청량 대상입니다. 니은 신규 등록 청량해야 되겠죠? 자, 등록 전환 청량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 등록 전환은 어디 등록됐던 걸, 임야도에 등록됐던 걸 어디로? 지적도, 토지대장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 정밀도 그대로 가져와요. 지적도, 정밀도 맞춰서 보다 정밀하게 청량 새로 해줘야 돼요. 새로 해줘야지 무조건 청량합니다. 그러나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합병할 때는 면적은 옛날에 등록된 면적을 합하는 산수 합치기만 하면 되고, 면적, 경계, 좌표가 청량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경계도 중간에 있는 필요 없어진 경계, 중복되는 경계를 지우기만 하면 되죠. 합병은 죽어도 청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은 합병 때문에 틀린 거야. 신규 등록 전환은 당연히 청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합병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등록 전환 무조건 청량해야 됩니다. 자, 지적공부가 멸실돼서 소관청이 복구를 할 때 이때 복구 청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복구 청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적 측정은 해줘야 돼요. 면적 측정하는 것도 청량이죠? 청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지적도상의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럼 경계를 눈으로 보면 알아요? 청량해야 돼요. 청량해야지 다 청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뿐이다. 그죠? 니은뿐입니다. 한 개.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모르면 틀리게 돼 있는 거죠. 보통 틀릴 때는 어떻게 틀려요? 보면 설마 한 개뿐일까? 요래하고 이제 찍는 거고. 맞죠? 그리고 없다를 찍었다고? 없다 찍었다고? 내가 아까 나갈 때 딱 듣고 나서 5개나 틀렸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개밖에 안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흉보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죠? 5개나 틀렸대요. 5개나 틀. 아이고. 지금 점수가 너무 잘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떨어진다니까. 지금 알랑알랑 해야 돼. 자, 14번입니다. 14번. 자, 청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지적 청량은 했는데 청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누구에게 의뢰해야 되느냐?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이 청량하게 만든 다음, 원래 지적은 국가가 다 정해주는 거 맞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검사 과정을 거치는 거야. 검사 과정을. 그래서 검사는 국가기관이 하지만 소관청이 하고 시도지사가 하지만 청량 의뢰는 반드시 민간인인 수행자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 수행자 또는 국가 또는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반드시 수행자에게만 의뢰하여야 됩니다. 됐고 2번. 자, 그러면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국가기관이 안 해요. 국정해야 되는 토지 표시를 수행자가 청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소관청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가 국가를 대신해서 청량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 청량이 되죠. 이 보고서 이름이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라는 이름이에요. 이 계획서라는 이름
아느냐? 바로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청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요 이름이 근래 나왔어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아주 신속하게 누구에게?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숫자 다음 날까지 하는 것은 1일 뒤까지니까 또 숫자에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항상 사람, 숫자, 용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다. 3번 청량을 하는데 기준점 설치 없이 3번 청량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청량하는 거죠. 그러면 옷 사고 싹 아싸싸. 청량은 5일, 검사는 4일. 옷 사고 싹 아싸싸. 그렇게 하더라. 멋지기다. 맞네요. 그리고 기준점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하기 위해서 청량한 성과물도 보관 관리되고 공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준점이 3점이 있죠.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지적 삼각점 청량한 성과물은 누가 관리하더라? 시도지사가 관리해요. 그런데 그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지금 시도지사 또는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보관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였다가 중간에 일부 개정이 있으면서 이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보관하지만 공개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죠? 또는 소관청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 및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 중 어쩌고 했는데 이게 검사 청량입니다. 검사는 원래 누가 하는 거냐? 소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소관청이 하지 않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하고 처음으로 잡히는 지적 기준점.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청량 성과. 이 2가지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더라. 그죠? 해서 원래 검사는 소관청이 한다. 그러나 딱 2가지만 시대가 한다. 그죠? 시대가 한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가서 15번. 지적 청량 적부심사입니다.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지적위원회. 그러나 지적위원회는 대감마님 밖으로 안 나오고 앉아서 심의 의견만 한다. 그래서 시다바리에게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은 누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시다바리는 누구예요?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이리 나와야 되겠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심사를 청구해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어버리면 이제 지적청량 적부심사들자는 완전히 쫑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 성과에 대하여 다시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다. 한 번 정해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3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부받은 날부터 원칙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되죠. 날짜 한번 다시 따져볼까요? 심사 청구인 3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청량 수행자. 3사람은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 거쳐. 그죠? 시도지사 거쳐.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때 시도지사는 왜 거치느냐? 현장 조사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가서 한다.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가 원칙 며칠 내? 60일 내 심의 의결해야 돼. 그러나 부득이해서 못하면 1차 연장 가능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의결서를 만들면 의결서는 바로 민원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대감마님이라 민원인을 직접 상대 안 해요. 그래서 의결서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다바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네가 줘라 임마. 그러면 시도의사가 받아서 예의하고 받죠. 예의하고 받는 거 알죠? 그죠? 대감이 하면 돌체가 예의하잖아. 7일 이내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시다바리가 만나서 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승복하면 끝, 승복하지 않으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 90일 이내 하지 않으면 지방지적위원회 결과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90일 이내, 그죠? 자, 이때는 중앙지적위원회 시다바리 누구를 거쳐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똑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도 60일 또는 30일 하고 끝내죠. 그리고 의결서 지체 없이 보내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 시다바리는 다시 며칠 이내, 7일 이내 똑같이 해주게 돼요. 그죠? 요런 과정이 사람과 위원회만 달라지고 나머지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며칠? 60일 이내 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옳은 것은 2번 뿐이다. 그죠? 4번, 5번 다 틀려서 봅니다.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게 되면 그 의결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5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위원회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는 며칠? 90일 이내. 그죠? 우리 지적법에서 90일 이내는 딱 두 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90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 그 두 가지 모두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그죠? 자, 이제 재밌는 등기법으로 갑니다. 16번 등기기록 부속서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1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했는데 우리 등기소에 보관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죠. 등기소가 만든 공적장부인 등기부 그 밖의 부속서류하고 당사자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있어요. 보관 방법이 다르죠. 자, 등기부 기타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외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나간다. 법원이 보내달라 바로 준다. 검사가 영장 받아왔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던져준다. 그죠? 맞죠? 다 준다 그랬죠. 원하면 다 준다. 그게 신청서나 의밖에 부속서류야. 그래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으로 당연히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죠. 그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니까. 2번 1부동산 1기록주의 원칙에 따라 보존 등기된 부동산.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고 보존 등기됨으로써 등기 기록이 개설 만들어졌죠. 등기부가 개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동산이 있는데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는 또 만들어 주세요.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할 수 없죠. 안 됩니다. 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 건물에 두고 해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예를 들어 101동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101호, 102호 같은 전유 부분에는 별도로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의 표제부, 102호의 표제부 붙어 있죠? 근데 갑구와 을구만 둔다. 틀렸다. 표제부도 각각 둔다. 이 3번 지문은 실제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죠? 4번 구분 건물의 경우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를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개할 때는 1동 전부 등기 기록을 1기록으로 봅니까? 필요로 하는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과 1동 건물의 표제부만 묶어서 1기록으로 보죠? 공개할 때는 줄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5번 등기 신청 정보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예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관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5번 만약 이 등기 신청 정보가 아니고 앞에 뭐라고 나와야 맞다?
등기부 기타 부속 서류는 하고 나오면 맞겠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구분 건물. 자, 우리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 하나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1물 1권이잖아요. 1물 1권. 물건 한 개,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럼 소유권 한 개 붙었다? 그럼 물건 한 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1호 소유자는 갑이단 말이에요. 102호 소유자는 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호만 소유권 하나 붙었죠. 그럼 101호가 독립한 한 개의 건물인 거야. 그러면 101호에 1등기 기록을 둬야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아파트 등기부는 101호 등기부만 1기록으로 본다? 아니다. 아니고 101호 등기 기록, 102호 등기 기록 전부 다 합치는 거야. 2502호까지. 모두 합치고 그리고 101호 표제부는 101호만 상황을 알 수 있고 2502호는 2502호만 표제부의 상황을 가르쳐줘. 그런데 우리는 101호 등기부를 보더라도 한 동 전체가 몇 층짜리인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별도로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1동 건물 전체 표제부. 그래서 이게 25층 아파트다, 40층 아파트다. 이게 앞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이거 한 개를 1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부 합하여 몇 기록으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101호부터 2501호 25개, 102호부터 2502호 25개. 지금 한동안에 50개 건물이 존재하죠. 그럼 등기 기록도 몇 개 둬야 돼? 50개 둬야 되는데 등기법은 구분 건물의 경우는 1동 건물의 기록을 전부 합해서 몇 기록? 1기록으로 보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번. 자, 그럼 요 얘기지. 자, 1동 건물 전체, 표제부를 1동 건물 전체에다 두고 101호는 101호대로 표제부 갖고 을구 다 따로 두고 있잖아. 그런데 전유 부분에는 101호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뭐가 빠졌다? 표제부도 있는데 표제부를 뺐잖아. 앞에 1동 건물 표제부라고 있으니까 전유 부분은 표제부 없이 만든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 1동 건물 표제부는 전체 건물의 표제부로 따로 붙어 있고 각 호수마다 당연히 표제부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표제부 없고 갑구와 을구만 둔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 문제 더럽게 냈네 할까 싶은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이걸 기출지문이라고. 내가 더럽게 낸 거 아니라고. 그죠? 사람이 어디 봐서 내가 더럽게 보이나. 그죠? 좀 안 좋은 집보다 꼴짜하다. 안 좋다면 다 저쪽이 낸 거죠. 산업인력관리공단. 그죠? 깔끔하다. 양 선생이 낸 거. 됐죠? 이 3번 설명했는데 4번 설명하고 앉았다. 이 참 큰일 났다. 이거. 자, 1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했는데, 자, 원래 일물 일권의 정확한 개념은 물건 한 개 전부에 대하여 권리 한 개가 성립한다. 맞죠? 그게 일물 일권입니다. 물건 한 개 전부에 대해서 권리 한 개가 성립하지, 물건 한 개의 일부에 대해서 권리가 성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가 딱 4가지 있다. 뭐? 찌찌, 전임. 그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는 건물 일부, 토지 일부 가능하다. 맞죠? 그래요. 그러나 찌찌, 전임 아니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 돼.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고. 건물 일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안 돼. 건물 일부만 신탁하고 싶어 안 된다고. 그죠? 되는 것은 찌찌, 전임뿐이다. 대신에 찌찌, 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되는 대신 무선 일부에는 안 된다.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된다. 그죠? 양자택일이라고 했어요. 자, 2번.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거치지 않는다면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또는 저당권 등기 하지 못한다.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찌찌, 전임뿐이다. 했어요. 3번. 저당권 등기가 되면 저당권의 존재는 물론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맞죠? 저당권도 추정하고 채권도 추정해줍니다. 4번. 공유자 전원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자, 공유자 전원이 부동산 일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져야 되죠. 그럼 보존 등기 할 때는 무조건
부동산 한 개 전부 보존 등기 해야 되고 소유권 한 개 전부 보존 등기 해야 돼. 기억나세요? 전부에만 가능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는 전부다, 일부다.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판결로서 인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돼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만 따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되지 못하는 권리가 5개. 분유통, 특정. 그죠? 분유통, 특정. 통행권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우리 민법 김하연 선생님이 왔구나. 난 처음 알았어요. 저번 주엔 몰랐어. 항상 지나면서 저 앞에 붙은 6개 사연 중에 내 사진만 보고 다녀서 그런가. 몰랐어요. 그죠? 이상하다. 그 종로에서 김하연 선생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같은 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잘 알아. 분명히 나한테 술 한잔 살게요 했던 것 같은데. 자, 다음 주등기, 부기등기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틀린 거 됐는데, 자, 주등기로 하는 것, 부기등기로 하는 것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대표적으로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바뀌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변경. 무조건 부기등기로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도 하나. 특약, 약정 붙으면 임, 근, 부기등기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복 등기할 때, 자, 한 개의 등기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만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그죠? 부기등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기억나세요? 공동저당 대위하면 배당을 할 때 먼저 매각된 부동산, 나중에 매각된 부동산 하면서 1200만원, 800만원 나눠가지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게 공동저당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갔을 때 그 사람의 선순위 저당권을 후순위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공동저당 대위야. 그럼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선순위자의 저당권을 대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등기 절차가 골치 아파져.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대위는 나 혼자 대위하는 거잖아. 단독인 것 같은데 공동이야. 그 다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모르지. 대위한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후순위자가 이전 등기받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공동저당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순위자의 저당권을 뭐해서 이전받아 행사한다. 그럼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되니까 권리 이전 나오면 두 가지로 나뉜다.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냐.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모두 부기등기. 그럼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금방 공동저당 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이전받아 행사한다. 저당권 이전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죠? 그럼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권리 이전이야. 권리 이전 받는데 내 혼자 신청하면 돼? 여러분 집을 내가 샀어. 그럼 권리 이전 받아야 돼. 그럼 나 혼자가 신청하면 돼? 둘이 가야지. 권리 이전하면 무조건 둘이 가야지. 이전은 넘겨주는 자, 넘겨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넘겨주는 자가 등기 의무자, 넘겨받는 자가 등기 권리자. 이미 먼저 배당받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후순위자에게 넘겨주는 느끼잖아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무슨 신청? 공동신청. 공동저당 대위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리고 필요적 계상으로서 매매, 채변. 매매할 때는 똥 누고 가라. 채변. 똥 다 누고 편안하게 가서. 그래야 가격 흥정할 때도 편안하게 흥정되지. 똥말이 오면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서 개판된다고. 그죠? 매매할 때는 채변. 똥 누고 가라. 똥 누고 가라. 똥 누고 가라. 됐다. 자, 됐어요. 그래도 지금 시간상 괜찮죠. 다른 데 가면 밥 먹기 직전에 똥 누고 가라 이런 얘기 하면 막 들으면서 난리 난다. 그죠?
뭐 그거 들었다고 뭐 밥 못 먹나 그죠? 똥 먹으면서 밥 얘기도 하는데 그죠? 됐어요. 됐어요. 일단 넘어간다. 우리가 생긴 일에도 이 더러운 얘기에 1등이다 나는 그죠? 어디 가서 뭐 밥 먹다가 더러운 얘기에서 밥 못 먹게 한다면 내만 먹고 다른 사람 다 못 먹게 만들어내 그죠? 다 못 먹게 만들어. 아무도 내 이긴 사람이 없어 그죠? 가면 툭합서 이런 거 그죠? 툭합서 투막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밥 먹는데 앞에 얘기하잖아. 너 에이리언 2 봤니? 뭐 2 봤니? 침 딱딱 튀니까 성질 나가지고 죠 그래. 너 툭합서 2 봤니? 됐어요. 자, 틀린 거 찾아라. 1번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을 분할이나 합병하는 등기는 이거 권리의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다. 분할이나 합병 나오면 아까 얘기했잖아. 분할 합병 나오면 권리관계는 변함이 없고 부동산 표시 변함은 있다. 아까 지적할 때 얘기했잖아요.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면 합병 등기하기 전에 무슨 합병 등록부터 하고 합병 등기하러 온다. 토지 표시에 관한 거니까. 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표시만 변화했다 했잖아. 그래서 토지 분할, 토지 합병 또는 건물의 분할 합병 나오면 빨리 이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구나. 단주 대신 빨리 떠올리라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기는 표제부 등기야. 표제부 등기니까 단주 대신 무슨 등기? 주 등기로 하는 거야. 주 등기. 그래서 항상 외우라고 한 게 떠올라질 수 있도록 토지 분할 합병 나오면 빨리 표제부 등기다. 그게 떠오르고 단주 대신 떠오르면 그건 맞춘다 그랬어요. 자, 2번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환매특약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맞는데, 자, 환매특약은 내가 팔았던 걸 다시 사겠다라고 등기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등기를 해놨는데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된다면 등기하는 등기관은 등기하면서 알아버려요. 환매권 행사되었구나.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 이제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네. 그러니까 아는 등기관은 환매특약 등기를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당신 신청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말소시켜줄게. 그러나 환매권은 부동산 환매권은 5년을 넘으면 무조건 소멸이죠. 근데 5년 넘었다 안 넘었다 등기관이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많은 부동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매권 기간의 도과로 당연히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는 등기관이 알 수 없으므로 직권 말소된다. 그때는 신청 말소해야 된다. 그때는 신청 말소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 말소해야 되지만 환매권이 행사되어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이때만큼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야죠. 직권 말소. 그 정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선순위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자, 여기 권리 변경 등기 나왔어요. 자,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이 바뀌어도 등기부상 손해볼 자가 없어. 이 등기부상 손해볼 우려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어. 이때는 권리 내용이 바뀌었지만 내 권리 순위를 후순위로 처지면서 등기해야 돼요. 내 순위 유지하면서 등기해도 돼요. 손해볼 자가 없으니까 내 순위 유지되죠? 그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해. 존재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지만 당신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받아가도 되겠니? 물어봤더니 그래라 그러더라. 그래라. 그러면 역시 나는 내 순위 유지하고 부기등기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않고 싱크대 가서 물을 팔팔 끓입니다. 자, 그러면 승낙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커피물 끓이는 거다. 머리에 갖다 부으려고 끓이는 거다. 머리에 갖다 부으려고. 그죠? 갖다 부으려고. 그래서 승낙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보다 빨리 내 순위대로 받아요. 그 사람 존중해야 되니까 그 사람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돼. 후순위로. 그것이 무슨 등기? 주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 1억이었어요. 그 다음 내 밑에 1억짜리가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1억을 2억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 사람 승낙을 안 해줘. 그럼 나는 1-1로 바꿉니까? 3으로 바꿉니까? 3. 그럼 나는 2억이 전부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1번에 1억은 선순위로 받고 증가된 1억만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승낙서가 있다 돼 있으므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맞죠? 맞아요. 그 다음 5번 등기 명의인 표시 하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조건 부기등기.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19번 갑니다. 권리자 의무자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권리자 의무자 1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에게 정액으로 인한 했는데 자 권리자 의무자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등기부 기재 보고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부의 기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예외가 몇 개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액이 정액됐어. 유리한 자는 누구다? 권자. 원래 권리자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액이 정액됐다. 원래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맞죠? 채권 최고액이 정액되었다. 원래 권리자인 건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전세금이 정액되었다.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원래 등기할 때 소유자가 바뀌면 옛날 소유자는 이미 떠난 자야. 지금 소유자하고 등기해야 돼. 근데 지금 소유자하고 해도 되고 옛날 소유자하고 해도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어떤 권리 말소?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할 때 소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옛날 소유자하고 저당권 말소 등기해도 되고 지금 소유자 제3취득자하고 말소 등기해도 된다. 맞죠? 옛날 소유자하고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특이한데 더 특이한 거 지금 소유자하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옛날 소유자하고 해야 돼. 두 개가 있다 그죠? 말소된 걸 회복할 때 그 다음에 가등기된 걸 본등기할 때 그때는 무조건 그때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자 채권액 정액 금액이 늘어났네. 그러면 그 변경 등기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이다. 요걸 살짝 바꿔서 건저당권액 채권 최고액 정액됩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다. 자 요거는 환매의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지금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이에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매 소유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을이죠. 을.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나 등기가 되면 갑은 등기부상 소유권 상실하죠.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갑이 팔면서 동시에 약정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 거야. 다시 산다는 약정에 응해줘. 그래서 환매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를 하려고 그래. 이 환매특약 다시 내가 되산다는 특약을 등기하는데 이 환매특약을 등기하게 되면 특약상 팔아야 될 의무 부담자가 현재 매수인이죠. 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서는 내가 등기 의무자야. 소유권 이전에서는. 그러나 환매특약에서는 오히려 소유권을 다시 나한테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특약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야. 환매특약과 함께 등기 신청해야 되는 매매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죠?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잖아. 등기가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단 말이야. 매매 원인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 두 개의 등기니까 권리자 의무자를 따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3번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자 저당권 말소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때는 현재 소유자와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옛날 저당권 말소 당시 소유자와 말소 등기 할 수도 있다. 그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둘이 다 돼. 그게 저당권 말소입니다. 저당권 말소할 때는 카사노바 띄워서 그죠? 나는 여자면 다 좋아. 여자도 좋고 다 좋다 그랬죠? 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무슨 말소?
저당권 말소. 그러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또는 말소된 걸 회복할 때는 춘향이가 와서 그죠? 나는 무조건 이도령뿐이야. 그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됐어요. 자, 4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는 누구하고 하라? 그때 그 사람. 말소 당시 소유자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때도 그때 그 사람. 가등기 당시 소유자와 본등기를 해야 되지 현재 소유자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20번 판결에 의한 했는데 10분 쉬었다 하시죠. 10초.